이게 어디야? 저는 땀에 젖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여름 햇살은 이탈리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넨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 서준이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저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화려한 도시가 아닌 한국 경상북도 성주의 작은 마을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식문화학을 전공한 이탈리아 여자가 한국의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처음 서준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생활 방식도. 특히 시골의 고된 농사일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서준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과 손짓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준 참외 장아찌를 처음 맛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탈리아의 화려한 도시를 떠나 한국의 시골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 근처의 작은 도시 트레비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리아입니다. 지금은 한국 경상북도 성주군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참외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한국 시골까지 오게 되었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이탈리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선생님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대학에서 식문화학을 전공했어요. 사실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였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지역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한국어 교수님께서 한국 여행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무작정 배낭을 메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일주일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지방 도시들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더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대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뜨거운 열기에 놀랐어요. 이탈리아도 여름은 덥지만 한국의 습한 더위는 정말 달랐거든요. 버스터미널에서 나와 길을 찾으려는데 지도를 보면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온 그 청년은 서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죠. 서준 씨는 제가 찾던 게스트하우스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참외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멜론의 일종이라고만 생각했죠. 다음 날 놀랍게도 서준 씨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노란 참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성주 참외예요. 직접 키운 거니까 한번 맛보세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의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 맛본 참외의 달콤함보다 그 배려에 더 감동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도시를 함께 둘러보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준 씨는 저에게 그의 고향 성주를 방문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에 더 낯선 시골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서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탈리아에서 온 여자가 한국의 시골 마을로 향하고 있다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버스에서 내려 처음 본 성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서준 씨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었는데 정말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처음 마주한 것은 서준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왔는데 고생했네.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수많은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많았어요. 서준 씨의 아버지도 수줍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는 이탈리아에서는 들을 수 없던 시골의 자장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 씨는 저를 참외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비닐하우스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초록빛 넝쿨을 따라 노란 참외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서준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주 참외는 세계 최고예요. 이 땅과 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농사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준 씨가 하나의 참외를 따서 저에게 건네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맛은 단순한 과일의 맛이 아니라 이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성주에서의 3일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준 씨의 가족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는 웃음과 음식으로 소통했어요. 떠나는 날 서준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와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에도 서준 씨와 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감정은 깊어졌어요.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각자의 나라에서 보내는 선물을 통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6개월 후 서준 씨가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고 제가 자란 환경을 보았어요. 트레비소의 운하와 오래된 건물들, 베니스의 곤돌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즐겨 먹던 파스타까지. 서준 씨는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은 서준 씨를 좋게 보셨지만 저희의 관계가 진지해지자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 한국은 너무 멀어. 게다가 시골이라면서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거긴 아직도 보수적인 나라잖아. 며느리 문화도 심하다던데. 결혼하면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된대. 네가 거기서 어떻게 버티겠니?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서준 씨가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트레비소와 베니스의 화려함 속에서 자란 제가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저는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서준 씨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마리아, 나도 이런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물론 네가 한국에서 살기 싫다면 내가 이탈리아로 갈 수도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의 뿌리인 참외밭을 두고 저를 위해 이탈리아로 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참외밭을 이야기할 때의 그 열정, 가족들과 함께할 때의 그 행복감. 제가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서준 씨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도,
부산의 바다도 그리고 성주의 참외밭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주에 도착한 날 서준 씨의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셔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마리아는 요리 전공했다면서? 한국 음식도 배워야지.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는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짓과 몸짓으로 김치찌개 끓이는 법, 참외 장아찌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대신 이탈리아 파스타와 리조또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특히 참외 장아찌는 정말 놀라웠어요. 참외가 단순히 신선하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이렇게 발효시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어머니가 주신 참외 장아찌를 처음 맛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짠맛, 단맛, 익숙하지 않은 향기였지만 그 안에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은 체계가 아니라 정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요. 서준 씨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으셨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50년 넘게 같은 땅에서 참외를 키워온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역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농업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전에는 다 손으로 했어. 비닐하우스도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온도, 습도까지 다 조절하니까 농사가 훨씬 편해졌어. 실제로 서준 씨의 비닐하우스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우스 내부 환경을 조절할 수 있었고 자동급수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농업 기술이 발달했지만 이렇게 소규모 농가에까지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서준 씨와 함께 참외밭 일을 도와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실제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자 그 열기에 놀랐습니다. 40도가 넘는 온도 속에서 서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땀을 흘리며 참외를 돌보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참외를 따고 넝쿨을 정리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몸소 느꼈습니다. 힘들지? 이게 우리 일상이야. 하지만 이렇게 직접 키운 참외를 먹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서준 씨의 말처럼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직접 딴 참외를 먹을 때의 기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들이 매일 이런 노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점점 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참외밭에 가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저녁에는 마을 산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느 저녁 서준 씨는 저를 마을 뒤편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비닐하우스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이곳에서 함께 살아줄 수 있을까요? 서준 씨의 청혼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깊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탈리아의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환경을 모두 뒤로하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나가기로 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이탈리아 요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어요. 마리아, 넌 아직 젊어.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해. 한국에서의 한 달이 그곳에서의 평생을 보장하지는 않아.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라 제 가슴이 이끄는 방향이었으니까요. 결국 몇 달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도 서준 씨의 가족을 만나고 제가 살아갈 환경을 직접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왔고 이번에는 신부로서 성주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서준 씨의 어머니는 이제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조금씩 섞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고 이후에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파티를 열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비록 걱정은 되셨지만 서준 씨의 가족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서준 씨의 아버지와 함께 참외밭을 둘러보며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 모두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저희는 서준 씨의 부모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이웃들과 대화하는 것, 심지어 TV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준 씨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그 대가로 이탈리아어를 가르쳐 드렸고, 우리는 종종 두 언어를 섞어가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농사일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참외는 정말 까다로운 작물이었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맞춰야 했고, 매일 넝쿨을 정리하고 꽃가루를 묻혀주고 과일을 따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너무 일찍 참외를 따서 서준 씨에게 혼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꽃가루를 제대로 묻히지 않아 참외가 제대로 자라지 않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농사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많이 틀렸으니까. 서준 씨의 위로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조금씩 농사의 비결을 터득해 갔어요. 참외가 언제 가장 달콤해지는지, 어떤 모양의 참외가 제일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문화적 차이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반대로 한국의 습관들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예절이나 가족 간의 관계 방식 같은 것들이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물론 가족 관계는 중요했지만 한국에서의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동시에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셨습니다. 마리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 처음에는 이런 지적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저를 진짜 한국 며느리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관심과 가르침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는 동안 저는 최대한 한국어로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제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네. 고마워, 마리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6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는 물론 농사와 관련된 전문 용어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요리 실력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서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참외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참외 리조또나 참외 젤라토 같은 거요. 서준 씨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 아이디어에 동의해 주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배운 요리 기술과 한국의 참외를 결합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외 리조또, 참외 파스타 소스, 심지어 참외를 활용한 티라미수까지. 이 실험적인 요리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참외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가족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더 대담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빈 공간을 빌려 마리아의 참외 키친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호기심에 한번 방문한 손님들은 특별한 맛에 반해 단골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참외 젤라토는 여름철 히트 상품이 되었어요. 성주 참외의 달콤함과 이탈리아 젤라토의 부드러움이 만나 새로운 디저트가 탄생한 것이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며느리 성주 참외로 이색 요리 선보여. 이 기사가 나간 후 저희 가게는 정말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인근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서준 씨의 참외 농사도 더 잘 팔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참외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품질 향상에도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비닐하우스 몇 동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참외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고 그의 농사는 크게 타격을 입었어요. 서준 씨와 아버님은 밤새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이번 연도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서준 씨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가게에는 아직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준 씨, 우리 참외 말고 다른 과일로도 요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내년을 위해 더 튼튼한 하우스를 만들어요. 저희는 그의 여름을 어렵게 보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저는 근처 농장에서 다른 과일들을 공수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서준 씨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더 견고한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아버님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배수 시스템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돕고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피해를 복구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어요. 저는 이런 공동체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봄,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튼튼한 하우스와 개선된 재배 방식을 도입했어요. 특히 서준 씨는 친환경 농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유기농 농사를 어떻게 짓나요? 우리도 화학 비료 대신 천연 비료를 써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보았던 유기농 농장들의 방식을 알려주었고 서준 씨는 그것을 한국의 환경에 맞게 적용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수확량이 줄어들어 걱정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외의 맛과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와, 이 참외는 정말 달콤하고 향이 진해요.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희의 유기농 참외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특히 마리아의 참외 키친에서 사용하는 유기농 참외는 특별한 맛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한국 며느리의 참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준 씨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 참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특별한 요리도요. 방송 당일 저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제가 어떻게 한국의 시골 며느리가 되었는지, 참외 농사를 지으며 겪은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두 문화를 융합한 요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처음 성주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 땅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제 진짜 고향처럼 느껴져요. 이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외 관광객들도 저희 가게와 농장을 방문했어요. 특히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당신처럼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질 정도로요. 이런 관심 덕분에 저희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준 씨는 더 많은 땅을 임대해 참외 농사를 확대했고 저는 가게를 리모델링해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참외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는데 이것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참외 리조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 한국의 맛을 더하는 방법이죠. 클래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도시에서 온 주부들이었지만 점차 요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하며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명절과 전통 의례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추석과 설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그 의미를 배웠고 차례를 지내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송편도 이렇게 예쁘게 빚고. 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의 며느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준 씨와 저는 또한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참외를 이탈리아에 소개하고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어요. 특히 저희가 개발한 참외 와인은 이탈리아 와이너리와의 협업을 통해 실현되었고 두 나라에서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와인이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이탈리아에 계신 부모님도 점차 저희의 선택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가 컸지만 저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우리 손주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는 행운아가 될 거야. 임신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매일 저를 챙겨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관리법부터 산후조리까지 세세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찬 음식 먹으면 안 돼. 따뜻한 음식만 먹어야 해. 배 위에 무거운 것 올리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처음에는 이런 조언들이 미신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관리법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가게 일을 계속했지만 서준 씨와 가족들은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주었어요. 특히 서준 씨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주 가게에 들러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보물이니까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탈리아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서준 씨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은 같았습니다. 두 집안의 어르신들은 손짓과 표정으로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두 어머니들은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요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고 손주를 위한 옷과 장난감을 함께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들도 농업에 대한 이야기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포도밭과 한국의 참외밭, 그 환경은 달라도 농부로서의 고민과 기쁨은 비슷했으니까요. 와인과 참외, 어쩌면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모습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준호로 해요. 한국 이름이지만 이탈리아어로 발음하면 예쁘게 들려요. 아기의 탄생은 두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가 하나의 작은 생명 안에서 융합되었고 그것은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산후조리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저는 따뜻한 방에서 아기와 함께 지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제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풍습이 낯설었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산모를 특별히 케어하지 않는데 이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준호가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통을 섞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100일 잔치 음식과 이탈리아의 축하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준호는 두 문화의 축복 속에서 웃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행운아예요.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으니까요. 준호가 자라면서 저는 두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모두 사용하고 두 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모두 전해주고 싶었어요. 서준 씨도 이 생각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가게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저는 준호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손님들은 이탈리아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고 준호는 그런 관심 속에서 사교성 좋은 아이로 자라났어요. 저희 아들은 참외와 파스타를 동시에 좋아해요. 두 문화의 맛을 모두 가진 셈이죠. 시간이 흘러 준호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레스토랑을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성주의 중심지에 두 문화의 맛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과 이탈리아 문화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한쪽에는 참외 농장을 직접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이탈리아 시골 마을을 연상시키는 장식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물론 두 나라의 음식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것들이었어요. 오늘의 스페셜은 참외 카르보나라입니다. 성주 참외의 달콤함과 이탈리아 파스타의 고소함이 만난 특별한 요리죠. 이 레스토랑의 성공은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예약이 몇 주 전부터 꽉 차기도 했어요. 농장 투어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는데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직접 참외를 따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와, 이게 참외가 자라는 모습이구나. 너무 신기해요. 이런 성공에 힘입어 저희는 사업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참외 가공품 라인을 개발해 참외잼, 참외주스, 말린 참외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으로 배송되었고 심지어 이탈리아로도 수출되었습니다. 한국의 맛을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의 맛을 한국에. 우리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고 경쟁도 심해졌어요. 특히 유사한 컨셉의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만의 차별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가족과 사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준호가 자라면서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사업도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서준 씨와 저는 종종 밤늦게까지 다음날의 계획을 논의하곤 했어요. 마리아, 가끔은 쉬어야 해요. 당신이 지치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요. 서준 씨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의 날로 정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근처 산으로 소풍을 가고 때로는 집에서 요리를 함께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저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는 또 다른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학교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국제학교를 찾아야 할지. 결국 저희는 지역 초등학교에 준호를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아이이니 한국 교육을 기본으로 받되 집에서 이탈리아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넌 특별한 아이야.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건 큰 선물이란다. 학교에서 준호는 처음에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곧 그의 밝은 성격과 이중 언어 능력으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특히 급식 시간에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친구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드는 파스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음에 우리 레스토랑에 놀러 오세요. 레스토랑 사업이 안정되고 준호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가면서 저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참외 농사와 레스토랑을 기반으로 저희 가족은 성주 지역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이슬이 맺힌 참외밭은 항상 저에게 평화로움을 주었어요. 서준 씨는 이미 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을 텐데. 서준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참외 넝쿨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이 작은 마을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진정한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다음 주에 열릴 마을 축제에 저희 레스토랑에 참여를 요청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 씨가 만드는 이탈리아 음식이 소문이 자자해요.
이번 축제에 우리 성주 참외를 활용한 특별 요리를 선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성주 참외를 활용한 특별 파스타와 디저트를 준비할게요. 마을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축제 준비를 위해 저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외를 활용한 리조또, 참외 젤라토, 그리고 참외 티라미수까지. 모두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 성주의 맛을 더한 것들이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마을의 다른 주부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요리가 낯설다며 망설이셨지만 함께 만들다 보니 금방 익숙해지셨어요. 마리아, 이 파스타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 우리 영감이 좋아할 것 같아. 물론이죠. 사실 제가 한국 음식을 배운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이렇게 요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마을 주민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음식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축제 당일 저희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참외 리조또와 젤라토는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은 달콤한 참외 젤라토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고 어르신들은 처음 맛보는 이탈리아 음식에 신기해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리조머? 어쨌든 맛있네. 우리 참외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신기하구먼. 축제가 끝날 무렵 이장님이 저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온 우리 마을의 자랑 마리아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특별한 요리 솜씨로 우리 성주 참외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변신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따뜻한 시선들의 용기를 얻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 덕분에 저는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성주의 참외는 제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이탈리아의 맛과 성주의 정성을 담은 요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행운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요. 그 축제 이후로 저희 레스토랑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작은 가게의 정겨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요리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준호도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거나 테이블을 정리하는 간단한 일들을 맡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요리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빠처럼 참외도 키울 거예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성주의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서준 씨의 격려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 당일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삶, 한국에 오게 된 계기, 시골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처음 성주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땅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참외밭에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남편과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마리아 씨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의 시골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휴가에는 꼭 성주를 방문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은 저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더 깊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명절과 전통 의례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추석과 설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그 의미를 배웠고 차례를 지내는 과정에도 정성껏 참여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송편도 이렇게 예쁘게 빚고 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의 며느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외밭을 관리하던 서준 씨가 갑자기 허리를 다친 것이었어요. 무거운 농기구를 들다가 삐끗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농사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저희는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참외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데 이제 막 수확기가 시작되려는 참이었거든요. 더구나 레스토랑에 공급할 참외도 필요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번 농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서준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농사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었고 특히 참외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서준 씨에게 배운 대로 참외밭을 관리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연세가 있으셨지만 오랜 경험으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 넝쿨은 이렇게 정리해야 해. 그리고 참외는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따는 게 좋아. 마을 주민들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수확기에는 여러 이웃들이 찾아와 일손을 도와주셨어요. 마리아, 우리가 도울게. 서준이가 나았으면 우리도 도와줬을 거 아니야. 그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저희는 그의 농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확량은 예년보다 조금 적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서준 씨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휴식 덕분에 3개월 후에는 가벼운 움직임이 가능해졌어요. 마리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번 농사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준 씨의 부상은 저희 가정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는 데 비해 수입은 줄어들었거든요. 레스토랑 운영도 제가 혼자 감당하다 보니 예전처럼 많은 손님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축해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저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서준 씨는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힘들죠? 저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순간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저금통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거 제 용돈 모은 거예요. 아빠 병원비에 써요. 그 작은 저금통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까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에 저는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던 참외잼과 말린 참외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를 확장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서준 씨, 우리 참외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팔아보면 어떨까요? 레스토랑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제품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서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집 뒤편 작은 창고를 가공실로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식품 가공에 관한 법규와 허가사항들을 찾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창고는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또 한 번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목수일을 하시는 이웃 아저씨는 작업대를 만들어주셨고 전에 식품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은 위생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말해. 서준이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 그렇게 한 달 후 저희는 성주의 맛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참외잼, 말린 참외, 참외청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차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참외 농사와 가공 과정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시골에서 만드는 특별한 참외 제품이라는 스토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저희 제품은 대량 생산이 아닌 한 번의 소량만 정성껏 만듭니다. 신선한 성주 참외의 맛을 그대로 담았어요. 온라인 판매가 안정되면서 서준 씨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최소한 생활에 지장은 없었어요. 더 기쁜 소식은 서준 씨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가벼운 농사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농장을 다시 돌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리아,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는 게 당연하죠.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저희를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통해 저는 한국 시골 마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준 씨의 건강이 회복되고 온라인 사업도 안정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해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마리아 씨의 이야기가 많은 귀농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한국 농촌에 적응하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첫 멘토링 세션은 긴장되었지만 곧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도시 생활에 지친 젊은 부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농사일도. 하지만 하나씩 배우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어요. 참가자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골 생활의 어려움, 농사의 기초 지식,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방법 등.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농사는 쉽지 않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직접 키운 작물을 수확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귀농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들 중 몇몇은 저희 농장에 직접 찾아와 실습을 하기도 했어요. 마리아 씨처럼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비록 처음이라 두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이런 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었어요. 서준 씨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는 특히 참외 농사의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었어요. 참외는 까다로운 작물이에요. 온도, 습도, 토양 상태가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정성껏 돌보면 그만큼 달콤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농업과 시골 생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귀농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저희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제안했어요. 마리아 씨, 이렇게 좋은 이야기와 경험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제안을 하자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제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지만 서준 씨의 격려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밤 농사일과 가게 일을 마친 후 조금씩 글을 써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삶, 한국과의 첫 만남,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참외 농사와 함께한 기쁨과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준호도 이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문법을 고쳐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시각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 발표했더니 친구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엄마가 한국 참외 농사를 짓는다는 게 멋있대요. 6개월 후 마침내 두 문화의 정원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소박한 자서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귀농을 꿈꾸는 이들과 다문화 가정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리아 씨의 책을 읽고 저도 시골에서의 삶을 결심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커졌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한국의 며느리인데 마리아 씨 이야기에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강연장은 금세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에 힘을 얻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낯선 땅에 왔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책의 사인을 요청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표현했어요. 마리아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반응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 다른 다문화 가정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락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위한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도왔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워요. 언어, 음식, 문화. 하지만 하나씩 적응해가면 분명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활동은 제게 또 다른 보람을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온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준 씨도 이런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때로는 농장 일을 혼자 맡아 저에게 시간을 내주기도 했고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어요. 준호도 이제 10살이 되면서 자신의 독특한 배경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방학 때는 저희와 함께 다문화 센터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요. 어느 날 센터에서 활동하던 중 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가 되는 두 문화의 음식을 배움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마리아 씨가 이탈리아와 한국의 요리를 모두 잘 알고 계시니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음식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저는 다양한 국적의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김치찌개부터 이탈리아의 파스타까지 다양한 요리를 함께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참외와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만나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맛이 탄생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요리하는 과정을 정말 즐거워했고 어머니들은 서로의 문화와 요리법을 배우며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점차 커져서 지역 사회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어요. 다문화 요리 축제로 발전하여
매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고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씨 덕분에 우리 지역이 더 다양하고 풍요로워졌어요. 이제 성주는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이 되었네요. 이장님의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가족은 성주에서의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는 농장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다문화센터 친구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저의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농장 한쪽에 긴 테이블을 놓고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함께 차렸어요. 참외 김치, 참외 리조또, 파스타, 불고기 등 두 문화의 맛이 어우러진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 성주는 제 진정한 고향이에요. 제 짧은 인사말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온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처음에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제 행복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심이에요. 서준 씨의 부모님도 이탈리아에서 오신 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과 미소는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할아버지,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성주 참외가 정말 맛있다고 하세요.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달콤한 과일은 못 먹어봤대요. 파티 중간에 마을 이장님이 깜짝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정성을 모아 만든 퀼트 이불이었어요. 이불에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풍경에서 시작해 한국의 시골 마을, 참외밭, 그리고 중앙에는 저희 세 가족의 모습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우리 마을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요. 이 이불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만든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불을 받아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과 고향을 찾았던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불처럼 저희 가족도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이곳에서 맺은 인연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참외밭 근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어요. 마리아, 후회 없어요? 이탈리아의 화려한 도시를 떠나 이런 작은 시골에서 살게 된 것이? 서준 씨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기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주에서 당신과 준호와 함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준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제가 정말 특별하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서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석양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이곳 성주의 땅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농부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제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배웠어요. 참외밭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탈리아의 마리아이자 동시에 성주의 며느리, 참외 농부의 아내, 그리고 하나이의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이루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결코 쉽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도전한다면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지 남편의 고향이 아닌 제 삶과 꿈이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햇살과 한국의 정이 어우러진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그 용기 한국은 반드시 받아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제2의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